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 학습하고 있는데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의 개념이 뭔지 이것도 우리 지난 단원에서 살펴봤고 또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러면 이제 전자상거래는 정말 보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 서비스인데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보안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구매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결제 정보라든가 이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요청하고 전송받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하는 속이니까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단원에서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에 대한 그 각종 그 기법들,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그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는 그 서비스 중에서 정말 보안에 중요한 그 서비스를 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중에서 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를 그런 학습하는, 그쵸? 공부하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할 것은, 학습해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중요한 건 뭡니까? 금융정보가, 금융정보를 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정보에 관련된 그 지불 시스템이 뭔지, 이 지불 시스템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그 서비스를 그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B2B 서비스에서 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 거래나 아니면 정부나 기업 간 거래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입찰,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써내서 뭐 그 가격 정보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어떤 기술 정보를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제품을 납품을 하는 그런 그 개발하거나 납품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일부 서비스는 전자투표하죠. 회사나 이런데 이사 쪽에 전자투표를 하는데 아직 좀 우리는 전자투표 좀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전자상거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지불 시스템에서는 그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화폐에 대한 개념, 그러면 전자화폐가 그 갖추어야 될 요구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전자 지불을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뭐가 있는지, 우리 IC 카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그 IC 카드형 전자화폐가 어떻게 그 서비스되고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쵸? 그러면 이제 기타 이제 전자화폐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학습을 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자화폐를 전자상거래에 이용하려면 어떻게 전자지불 시스템이 뭔지, 지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신용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카드 번호라든가 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우리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 카드 결제 시스템이 어떤 계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볼 것이고, 우리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어떤 뭐 피자나 아니면은 그 통닭이나 이런 걸 시켜 먹어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바일 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이번 단원에서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 전자지불을 하려면은 보안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지불 방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 시스템에서는 뭐 전자입찰이 뭔지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입찰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의 문제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입찰에 의해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토콜, 기법들,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인데, 전자투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살펴보고, 전자투표의 방식, 또 전자투표 서비스의 원칙,
투표 시스템의 보안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그 보안 서비스 보안에 대해서는 학습할 텐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그 보안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 서비스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전자지불 시스템에서 그쵸? 전자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렉트로닉 캐시, 그래서 전자화폐죠. 캐시는 현금이라는 뜻이죠. 현금, 캐시는 현금, 그렇죠? 현금. 요즘은 전부 다 돈 안 들고 다니잖아요. 지갑에다 돈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뭐 7, 80년대 월급 타면은 월급 봉투 그래갖고 봉투에다 현금을 이렇게 줘서 했는데, 요즘 월급 봉투 주는데 없잖아요. 어디에든지. 여러분들이, 그쵸?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그쵸? 재화나, 이걸 갖다 재화나 용역 말씀드렸죠? 용역. 재화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에요. 물품, 물건. 용역은 노동력, 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그치? 물건을 팔고 그러면 거기에 대가로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 그치? 어디 가서 일을 해주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면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이제 돈으로 하잖아요. 돈으로, 그쵸? 네. 물론 뭐 옛날에는 이런 거 해갖고 뭐 쌀로도 받고 그걸 갖다 현물 거래라 그러잖아요. 현물 거래. 그쵸? 뭐 쌀로도 받을 수 있고 뭐 물건으로도 받을 수 있고,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단위는 우리 돈이잖아. 이 돈이 실제 캐시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돈의 양만큼, 그쵸?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다가. 그쵸? 은행에다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그거는 입증하고 은행에서 관리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화나 용역, 물건을 팔거나 우리 상거래에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자화폐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일렉트로닉 캐시, 그래서 캐시는 이제 화폐잖아요. 현금, 캐시, 현금. 아시겠어요? 현금. 우리 크레디트도 있고요. 신용을 가지고 돈을 주는 거잖아. 신용. 그죠? 크레디트 카드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얼마만큼 돈을 벌 거야. 신용을 가지고 돈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제도잖아. 신용카드. 아시겠어요? 현금 있잖아. 그치? 신용카드도 있고요. 자, 요 전자카드의 개념은 보세요. 집적회로. 이거 IC 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 교통카드라든가 은행카드 하면 그 카드에다 이렇게 그 노랗게 칩이 달려 있잖아요. 그 칩이 내장된 카드나 또는 그거 없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에 있는 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금융 정보를 갖다 우리는, 그치? 전자화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IC 카드가 달려 있는, 여기 IC 카드가 이렇게 노랗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요 IC 카드가 달려 있는 요 카드 자체나 또는 돈이나 예금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된 금융 정보. 그러니까 내 계좌에 얼마 돈이, 그쵸? 10만 원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그쵸? 어디 컴퓨터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금융 정보. 이걸 갖다 우리는 전자화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자화폐를 일렉트로닉 캐시에서 전자화폐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캐시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치? 여러분들 여기 전자화폐를 갖다가 수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수표나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그쵸? 현금이나 이거하고 그것이 아닌 것들. 그걸 뺀 나머지를 갖다 우리는 전자화폐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전자화폐는 지불 브로커, 지불을 담당해주는 기관이 없이, 이 브로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개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브로커와 같은 말이 에이전트가 있잖아. 대리인,
지불을 대리해는 대리인 대부분의 어디야? 어디서 해주나? 어디서 해주나? 은행에서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 사면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면 상품은 그쵸 쇼핑몰 회사에서 해주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그 대행은 누가요? 은행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브로커 은행이죠.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거 이렇게보다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 썼잖아요. U 플러스라든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이렇게 쭉 긁으면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신용카드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회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은행하고 이제 카드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승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나오고 여러분들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걸로 빠져나가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불 브로커다, 지불 에이전트다, 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야 돼. 이런 것이 없고 독립적인 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ITK 한 거 요거 T머니 있잖아. 우리 교통카드 있잖아. T머니. 아나요? T머니.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갖고 있겠지만 나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려면 하이패스 있잖아. 하이패스 선불제가 있어. 그래서 충전을 시켜놓고서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신용카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불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불제, T머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은행에 허락받고 여러분들 지하철을 탈 때, 버스 탈 때 여러분들 T머니 땡 누르면 나중에 지금 확인 중입니다. 누가 확인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지 않잖아. 누르는 순간에 삑삑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금융정보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 10만원 있다라고 다 여러분들 요 카드에, 교통카드에, T머니 카드에, 또는, 그죠? 하이패스 카드에 여기 돈 정보가 얼마 남아있다라는 것이 다 돼 있고, 여러분 한번 딱 되면 그만큼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T머니 카드에, 충전 카드에, 그치? 거기에 돈이 아예 찍혀 있는 거야. 그 자체 내가 CPU야, 컴퓨터야. 그걸 단말게 되면 그 단말기에 있는 그 회사로 그 돈만큼 빠져서 그 회사의, 그치? 머니의 정보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불 브로커 필요 없죠. 은행의 허락이 필요 없죠. 내가 버스 타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허락 받고서 버스 탑니까? 아니잖아. 그냥 찍고 타잖아. 그런 거 없이 독립적인 신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 전자화폐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전자화폐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카드도 전자화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려면 다 은행 브로커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서 결제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물건 사고 그러려면 잠시 이렇게 조금 있다가, 그쵸?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수증이 나오잖아. 그거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종속적으로 지불 브로커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 좀 이해되셨나? 전자화폐요. 그쵸? 캐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적인 지불수단. 옛날에 여러분들 버스 타려면 현금 통에다가 돈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타고 우리는 T머니를 대고서 그냥 삑 하고 타잖아. 삑해는 대는 순간 여러분들의 T머니 카드에 있는 CPU, 거기도 컴퓨터가 조그만 컴퓨터가 있는 거거든요. 메모리도 있고,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치? 거기에 있는 돈이 저장되어 있는 금융정보가, 금융정보에서, 그치? 빼기 얼마 해서 교통비만큼 빼서 그만큼이 썸으로 갖고 있겠죠. 그거 다 쓰면 여러분들, 그쵸? 다 쓰면 더 이상 버스 못 하겠지.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에 따라서 IC 카드형이 있고요. IC 카드형. 들고 다니는 카드형이 있고, 네트워크형이 있어요. 내가 내 컴퓨터 PC에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줘서 그만큼의 금융정보를 내 PC에다 저장해 놓고 내가 전자상거래 할 때마다 내 PC에 있는 금융정보의 가치만큼 빼나가게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 틀린 거예요. 이해 좀 되나? 그게 네트워크.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 아시겠어요? 전자화폐 봐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뺀 나머지를 전자화폐라고 그러는 거야. 수표도 빼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나머지를 전자화폐라고 그러는 거야. 되셨죠? 일단은 뒤에 가서 하면 또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전자화폐가 되기 위한 요건, 익명성을 보장해야 돼. 익명성 보장. 그치? 여러분들 버스 탔는데 버스 T머니 가지고 전철 타잖아요.
그럼 누가 전철 탔네? 이거 몰라요. 근데 뭘 갖고 타면 알 수 있어? 그렇지. 신용카드에 후불제가 있잖아. 체크카드에 후불제 있잖아. 그거 하면 어떻게 돼? 카드 번호가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행하고 연결이 실시간적으로 돼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그럼 카드 번호가 넘어가야 돼. 다시. 여러분들 티머니를 사서 충전용 카드 있잖아. 티머니 아시잖아. 그죠? 티머니를 사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언제 무슨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탔는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이패스를 선불제 하이패스 충전하고 가면 톨게이트를 내 차가 언제 나갖고 있는 건 몰라요. 근데 후불제 있잖아. 후불제 있죠. 여러분들 신용카드에다가 그치 그거 티머니 기능을 집어넣고서 하면 그거는 어떻게 돼? 나중에 내 통장에서 그거 빠져나가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 카드 번호가 가야 되죠. 카드 번호 알면 뭐고? 익명성 보장되는 게 아니죠.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건 나머지라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표는 뒤에다 이 써야 되잖아. 내가 전화번호 이런 거 써야 되잖아. 현금 이런 거 빼고 나머지가 일 거니까 전자화폐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정보 보호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인터넷은 공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어야 돼요. 돈이 인터넷 네트워크형에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용자 인지원 같은 암호 기술로 거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정보 보호성. 시험에 여러분 났었어요. 시험에 전자 서명, 디지털 시그네이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래 정보의 위조, 복제, 부인 등을 방지해야 된다. 자, 전자 서명할 때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것이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싱 하면서 기억나나? 그런 걸로 그쵸?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그쵸? 그것이 복제 부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싱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그쵸? 암호화 시켜 놨겠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성, 우리는 온라인이 되지 않아도 그쵸? 라인이 끊어져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은행에 접속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 끊어져도 버스 탈 때 이렇게 삑 하고 타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체크카드나 그쵸?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가 만약에 인터넷이 끊어지면은 승인이 안 되겠죠. 결제가 안 되겠죠. 그쵸? 왜? 은행하고 연락이 돼서 은행이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도성, 다른 사람에게 즉시 가치를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대체 여러분들 양도성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티머니 가지고 타면 그치? 티머니 가지고 타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많은 가치를 바로 줄 수 있잖아. 분할성,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티머니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써야 되나요? 아니죠. 조금씩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분할성, 독립성, 다른 물리적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데이터 자체로서 완벽한 화폐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티모니도 화폐의 가치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있으면 버스 타잖아. 이중 사용 방지. 전자화폐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의 동기와 데이터베이스 유지를 통하여 복사, 위조,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여러분들 티모니 있는 거 복사해서 탈 수 있어요?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런 거. 돈도 마찬가지고. 익명성 취소. 그렇지만 언젠가는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거기 티머니 이런 것도 거기 돈 세탁이라니까 돈 약탈, 불법 구매 자금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기능이 적용될 수 있을 때 법원과 같은 공정한 기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사용자 식별값이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조금 여러분들 익명성 보장, 익명성 취소가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카드는 누가 썼다라는 것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쓰는 데서는 누가 쓰는지 못하도록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죠. 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화폐라는 것은 현금도 아니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체크카드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네트워크형 그 전자화폐가 있다고 그랬잖아. 네트워크 전자화폐는 이거예요. 사용자는 이캐시 서버에 등록하는 거.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 이캐시 서버에. 그래서 서비스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통장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불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부터 전자현금 형태로 네트워크 형태로 현금을 인출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전자 일렉트로닉 월렛이라고 있다 그랬죠. 전자지갑의 기능에 보관해. 자, 보자. 내가 이제 은행 있잖아. 이게 뭐 국민은행, KB은행, 뭐 신한은행 뭐 이런 거 있다 그래봐. KB스타, 국민은행 있다 그래봐. 국민은행에 내가 현금을 입금해서 여러분들 통장 카드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컴퓨터에다가 여기에 컴퓨터 내부에 그 전자지갑이라는 걸 깔아야 돼.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아시겠어요? 지갑을 깔아서 돈을 입금하면 이 금융회사는 그만한 돈에 해당되는 금융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겠지. 그래서 여기 10만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집어넣겠지. 10만원 있겠지. 10만원 맞나? 100만원 됐네? 100만원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럼 내 현금에는 금융회사에다 100만원 현금 입금하고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치? 정보,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다 이렇게 저장한 거겠지. 됐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물건을 여기다 이제 샀어. 이게 쇼핑몰이라 그래봐. 샀어. 그럼 쇼핑몰에도 전자지갑이 있겠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내 쇼핑몰의 대가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쵸? 1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여기 캐시 지급을 10만원을 하면 여기다가 나 지갑에는 90만원이 되고 그치? 90만원이 되고 얘 지갑에다가 10만원이 내 거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요로 그치? 10만원 얘 갖고 있는 데다 10만원이 이렇게 더해지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 은행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금융정보만 우리 암호화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컴퓨터에는 90만원 가지고 요 컴퓨터에는 얼마 있는 거에다 10만원 더해서 가지고 있겠죠. 이게 전자화폐예요. 이게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자화폐가 되려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아시겠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물건 받으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화폐가 되려면 내 컴퓨터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전자지갑이 깔려 있어야지. 전자지갑.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지갑이 있잖아. 거기다 돈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 X만큼. 아시겠어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가 해줘? 컴퓨터가 처리해서 빼주고 하겠지. 거래를, 그치? 따라서 웹상에서 e캐시 전자지갑을 통해 현금 가치를 인터넷을 통하여 피지불자에게 e캐시 지갑으로 전달한다. 전자지갑으로 이렇게 전달한다. 설명드렸죠?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 여러분들 포인트 싸는 거 있잖아. 어디 물건이나 이거 사면은 너는 포인트가 몇 분, 도토리 뭐 이런 거, 게임하면 게임 뭐 포인트 있는 거 있잖아. 또 마일리지 얼마, 뭐 책 같은 거 사면 너는 뭐 5천 마일리지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커피 쿠폰 있잖아. 커피 쿠폰. 커피 쿠폰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양도할 수 있잖아. 줄 수 있잖아. 포인트도 줄 수 있고 내가 물건 사면 내 포인트가 그만큼 까져나가죠. 마일리지 그럼 마일리지를 하면 내가 포인트 마일리지가 그만큼 까져나가죠. 아시겠어요? 그죠? 커피 쿠폰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커피 쿠폰. 커피 쿠폰. 이것도 네트워크형 전자지갑의 일종이에요. 커피 쿠폰 있잖아.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커피 쿠폰 싸주잖아. 그럼 여러분 스마트 정보에 그게 스마트 기기에 갖고 있는 거잖아. 핸드폰에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그거를 대면은 삑 그러면은 그쵸? 거기 저거 해서 커피 쿠폰이 없어지잖아. 그 사람한테로 넘어가잖아. 아시겠어요? 제한이, 그치? 사용상에 제한이 있고, 현금과 돈가 부분의 가치는 없지. 여러분들 마일리지 줄 테니까 나 10만원 주십시오. 주나? 안 주지. 포인트 줄 테니까 10만원하고 거실러 주십시오. 안 하지. 물건 살 때만, 그쵸? 전자화폐로 그 값어치만 전달해 주는 거지. 까져 주는 거지. 커피 쿠폰 줄 테니까 나 10,000원 주세요. 안 주지. 그렇게 주나? 안 주지, 그치? 현금하고 돈가성 있는 건 아니죠. 넓은 범주의 네트워크형의 전자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 각종 포인트. 물건 살 때 여러분들 포인트 까지잖아. 그것도 전자지갑이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야. 네트워크형 전자현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고 또 그쵸 여기 다 쓰면은 100만원씩 다 쓰면 또 다시 은행에다 돈을 입금해 놓고 다시 빼놓으면 그만큼 또 여기다 전자지갑에서 충전시켜 놓을 수 있죠. 충전되고 지불되지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현금 가치가, 여기 봐봐. 컴퓨터는 불안하잖아. 항상 바이러스, 또 해킹 이런 것 등으로 유실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아해서 자기 것 빼가서 자기한테 현금, 그렇죠? 월렛에다가 전자지급에다 옮겨놓을 수도 있지. 이런 것들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치? 딱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하시면 은행에다, KB 국민은행에다가 요 지불자가 현금을 입금하면 100만원, 그럼 100만원어치를 요 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전자지급에다 빼오겠지. 내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산 10만원어치를 이캐시로 지급하는 거지. 10만원이라고 하는 정보가 요로 넘어가는 거지. 굳이 내 개인정보 같은 건 남길 필요 없지. 그럼 여기에 10만원이 더해지겠지? 그럼 피지불자는 그 은행에다가 내가 요 전자지불에 있는, 그쵸? 정보를 남겨주면서 직접 돈으로 환가할 수 있게. 환가라 그러죠, 이거. 환가. 값어치를 환가할 수 있죠. 돈 값어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거나 또 피지불자가, 그쵸?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다시 빼서 뭐, 그치? 월급 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요게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예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전자지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제 네트워크형이 아니라 우리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트워크형도 카드형 전자화폐가 있다 그랬죠? 카드형. IC 카드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직접회로라고 그러죠, 이거? 직접회로. 많은 회로가 집적된 거야. 집적회로요. 요게 기능들이 집적된 거. 조그만 칩에 여러 기능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카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현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탑재한 것으로 전자지갑형 충전형 전자화폐라고 하며,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 등은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카드에 저장해 특별한 인증 절차가 없이, 그쵸?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결제가 그쵸? 가능하도록 한 카드. 이걸 갖다 우리는 충전형, 그치? IC 카드형 전자화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하려면 네트워크에 그 은행하고 필요 없어. 이렇게 있는 카드에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죠? 결제가 되겠죠? 그럼 내 카드에 100만원이, 요 카드 IC에 100만원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100만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야. 이거 꽂아서 내가 결제를 하면 여기만큼 요 카드에서, 그쵸? 빼가지고 90만원, 10만원, 그리고 90만원이 요게 정보가 요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신용카드는 거기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체크카드 여름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값어치는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하고 통신이 돼야만이 여러분들 결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기계에다 꽂아 놓으면, 요 IC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요 기계에다 꽂아 놓으면 너는 얼만큼 잔액이 얼만큼 남아 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티머니 카드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 지하철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충전하는 거 있잖아. 충전기 있잖아. 거기다 돈을 넣으면 충전을 해주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이패스 그런 거 보면 하이패스 충전하거든요. 아시겠어요? 현금 충전할 수 있어. 충전하면 IC에다가 다시 금융정보가 있는 데다가 충전한 만큼 더해서 여기 또 저장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거 충전 카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IC가 이렇게 IC가 들어가 있죠. 요 IC를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서 요게 컴퓨터예요. 요게 컴퓨터. 요 안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CPU 기능도 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그래갖고 처리하는 게 있어. 왜? 정보가 갖고 있는 거야. 100만 원에다 내가 뺀 만큼 빼서 다시 90만 원을 여기다 저장해야 되잖아. 컴퓨터 처리해야 되잖아. 여기 그러니까 운영체제도 들어가 있고, 롬에다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하는 롬에다 들어가 있고, 잠시 데이터를 100만 원을 가져다가, 그치, 빼서, 그치,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데이터도 있잖아. 100만 원을 갖다가 빼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다시, 그쵸, P롬 해놓은 것도 여기다가 저장해야 되잖아. 그치, 저장하는 여기, 그쵸, 램 EP롬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P롬. 아시겠어요? 우리
USB 메모리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면 전부 다 완벽한 조그만 컴퓨터죠. 디바이스도 있고요. 디바이스도 장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칩 안에는 요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칩. 조그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 Secure Single 칩이라고 그래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는 뭐가 뜯어보면, 요 카드를 뜯어보면 여기 이렇게, 그쵸? 노란 선이 이렇게 쭉 깔려 있어. 그게 뭐냐? 안테나야.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나머지 이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 여기에다가 안테나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내부에 안테나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 되면 삑 하고서 되게. 여기 되는 게 아니, 여기 꽂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카드 여기 돼도 인식이 되잖아.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IO 디바이스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치? 따라서 요거는 우리 접촉 이렇게 꽂아야만이 쓰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꽂지 않고 이렇게 터치만 하거나 근처만 가도 삑 하고 열리잖아요. 그럼 비접촉식이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카드를 가지고 아래 요걸 갖다 카드에 요 안테나가 달려 있거든요. 요거 안테나. 아까 그랬죠. 여기 카드에 여기 노란 안테나가 달려 있다 그랬잖아. 요 안테나가 요게 그치? 입출력 장치 하는 거야. 요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어요. 안테나가 요 안테나가 뭐냐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해서 RFID 태그가 달려 있는 거야. RFID.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기 안테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버스 탈 때 여기 그 대는 거 있잖아. 단말기 있잖아. 지하철 탈 때 삑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얘를 대면 안테나가 요만큼 거리가 있어도 그쵸 에너지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삑 하고 까지겠지. 그럼 여기 있는 돈이 여기 있는 CPU에 있는 돈이 내가 그만큼 까지겠지. 그럼 이 안테나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누구 계좌에서 어떤 카드에서 얼마큼 빼고 나한테 그만큼 돈이 도해져서 있겠죠. 나의 월렛에. 아시겠어요? 나의 전자지갑에 내가 대는 순간 이렇게 컴퓨터를 연결해서 월렛에 그만큼 도해져서 돈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되셨어요? 네. 이와 같이 우리 전자화폐에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 IC형 카드, IC 카드형 전자화폐로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쵸? 잠깐 첫째 시간 잠깐 조금 끊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치? 네, 여러분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곧 이어서 2교시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